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2018년도 경제학 기출문제 31번서부터 35번까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31번 보시면 이 문제가 양이 박스까지 있어서 복잡해 보이네요. 갑의 국민소득은 Y, 소비가 C,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요 합과 같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죠. 자, 2016년도와 같이 2017년도에는 조세와 정부 지출의 차이는 의미 없고 얘가 의미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니까 조세 수입보다는 정부 지출이 더 큰 거야. 재정 적자 아니겠습니까? 재정 적자 상황인데 그 재정 적자 상황이 감소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절대 크기는 줄어든 거야. 재정 적자이지만. 자, 그리고 순수출의 크기는 양이었지만 절대 크기는 감소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출이 수출에서 수입을 빼는 건데 플러스지만 그게 점차 감소하는 거야. 이게 정신이 없죠. 이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2017년의 상황은 이거를요, 우리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를 통해서 좀 살짝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소득과 관련한 항등식 생각을 해보시면 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거기 보시면 2016년 이렇게 있고 2017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선은 먼저 이게 Y는 CIG 요거 식에서 C, I, G 그 다음 여기 순수출 이게 수출 빼기 수입 이렇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순수출 이거 나머지를 전리 넘기면 Y-T-C 이렇게 되고요. I도 이렇게 따로 빼고 그 다음에 여기 T를 빼줬으니까 하나 넣어줘야죠. 그래서 G는 넘어가면 마이너스잖아. 이거 우리 많이 봤죠? 얘는 순수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얘를 뭐라 그래? 얘를 민간의 저축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로 지지고 볶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요게 이제 민간의 저축이야. 프라이빗 저축. 투자. 요게 이제 정부 저축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따로 이렇게 재정 적자를 표현하려고 해서 놔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민간의 저축에서 투자를 뺀 거. 여기는 T-G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이퀄이죠. 요거 이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 두 개 더해서 이퀄 여기 괜히 쓰면 지저분하니까 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 해서 순수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순수출이 플러스인데 절대 크기가 감소했대. 그래서 살짝 가상으로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원래 플러스 100이었는데 그냥 플러스 50으로 여전히 플러스지만 줄어든 걸로 이렇게 얘기했고 여기 재정과 관련한 재정 적자 상황이잖아. 이게 정부 저축이죠. 이것도 보시면 마이너스였는데 절대 크기가 감소했다 이렇게 해서 얘가 뭐 마이너스 100인데 뭐 숫자는 적절하게 넣으세요. 재정 적자 크기가 감소했으니까 이렇게 50으로 감소했다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두 개 더해서 얘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요거 값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그쵸? 200 플러스 200이야.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고 여기는 플러스 10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자, 여기서 기억 한번 보시면 국가 채무는 이제 2016년 말에 비해서 감소했다. 국가 채무 자체는 여러분도 내가 이제 만약에 마이너스 통장을 해가지고 돈을 빌렸는데 그 빚이 크기가 얼마가 됩니까 하면 지금 여기 보시면 재정 적자가 누적되는 거잖아. 작년에 100만 원 내가 빌렸는데 지난달에 이번 달에 또 50만 원 또 빌렸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100에서 150으로 누적되겠죠.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순대외채권은 이게 순대외채권은 순수출이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자본수지가 적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돈을 내가 다른 데다가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증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본수지 마이너스 되는 거니까 순대외 자산이 증가해서 얘가 감소한 게 아니라 역시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것은요. 민간저축은 요거 민간의 투자와 비교했을 때 더 많았다. 이게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머릿속으로 하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숫자 집어넣어서 보시는 게 더 편한 것 같습니다. 맞고요. 다음에 리을. 민간저축과 사실 디귿과 리을이 가장 우리의 출제자가 생각하는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민간저축과 민간투자의 차이는 2016년보다 그 절대 크기는 감소하였다. 감소한 거 맞잖아요. 네,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디귿과 리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 같이 한번 볼까요? 자, 32번. 32번. 갑국의 통화당국의 손실함수와 필립스 곡선이 다음과 같다. 이게 손실함수고 로스 펑션이라 합니다. 필립스 곡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민간의 기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후 통화당국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미니마이즈, 손실이 나쁜 거잖아. 그래서 로스를 이렇게 최소화, 극소화하기 위한 목표 인플레이션, 얘 관심사가 인플레이션율이야.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로스 함수에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인데 이 손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플러스잖아. 실업률이 증가할수록 삶은 더, 손실은 더 커져서 피폐해집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을수록 역시 또 손실이 더 커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의 관심사가 인플레이션율이 관심사이기 때문에 첫 번째 뭘 하셔야 되냐면 관심사가 손실 함수에서 영향을 주는 관심사가 파이가 되는 거니까 인플레이션율이니까 이거로 변형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을 없애야 돼. 어떻게 없앱니까? 그럼 제약 조건이란 말이야. 이게 필립스 커브가 제약 조건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능한 한 손실을 둘 다 낮출수록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 U가 있어. U를 이렇게 대입을 해서 네, 여기 파이에 대한 함수로 바꿔주시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해 가세요? 자, 그래서 요 손실 함수에 대한 얘기를 이제 원래는 U와 파이로 되어 있는 함수를 요 필립스 커브를 이용해서요. 실업률과 여기 나와 있는 파이 그걸로 이제 관계를 이용하는 것인데 여기서 파이에 대한 함수로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가능한 한 파이로 바꿔서 요거 어떻게 하면 돼? 손실을 극소화하는 인플레이션율 찾는 거니까 지금 뭘 하는가가 관심사 설명드리는 거야. 자, 그러면 저거를 미분하는 거지. 손실함수를 파이로 미분을 해서 제로로 놓게 되는 게 우리의 관심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요거를 U로 정리해서 집어넣어야 돼. 그럼 얘 파이가 요걸 넘어가면 2분의 1 U-UN 요거는 넘어갔으니까 파이 2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되고 2를 곱합니다. 그럼 U-UN은 2를 곱하면 여기 2가 되겠죠? 좀 위에다 쓸까? 자, 그냥 2로 그냥 다 풀어서 쓸게요. 2파이에 2 마이너스 2파이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U는 어떻게 됩니까? 2파이 2 마이너스 2파이 플러스 UN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얘를 어떻게 한다? 얘를 대입하는 거야. 위에다가. 손실함수에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손실함수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U 플러스 2분의 1 파이의 제곱인데 자, 요 U를 얘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2파이의 2 마이너스 2파이 플러스 네, 거기 보시면 UN 네, 됐죠? 플러스 2분의 1 파이의 제곱 네,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손실을 극소화하는 거지. 2차 함수고
우리가 관심 있는 변수는 여기야. 파이. 여기야. 파이의 제곱. 이렇게. 제곱이니까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극소화되는 값을 한번 미분해서 제로로 놓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찾아내는 거죠. 자, 앞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미분을 해. 파이로 미분을 합니다. 이렇게 미분을 해. 그러면 얘는 파이랑 관련 없잖아. 다른 거잖아. 기대물가랑 물가랑. 빵! 여기 마이너스 2. 얘는 자연실험률도 파이랑 상관없잖아. 미분하면 빵. 얘가 밑으로 내려가면 2가 내려가요. 여기서 일부러 여기 보시면 2분의 1을 한 거는 미분할 때 2분의 1이 제거되면서 좀 더 심플하게 식을 만들려고 일부러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따로 알파로 비슷하게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계산하기 위해서 내려가면 파이는 빵. 자, 그러니까 이거 제로로 만드는 인플레이션은 이렇게 2%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 정도 정리하시죠. 다음 볼게요. 자, 33번 문제는요. 투자자 값은 100을 가지고 100만 원인지 모르겠지만 100을 가지고 기업 AB 주식에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A에다가 X만큼을 투자하고 B에다가 전체가 100 있으니까 100-X를 투자하게 됩니다. 금액을 그렇게 나눠서 투자했습니다. 자, A의 신상 임상실험 성공 여부에 따른 기업 AB의 주식 투자 수익률이 거기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수익률이 이제 관심사가 되는 건데 임상실험의 결과와 관계없이 수익을 동일하게 얻을 수 있는 X값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 보시면 이제 성공 확률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실패 그거를 고려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임상 실험의 결과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성공을 하던 실패를 하던 관계없이 동일한 수익을 얻게 되는 거니까 성공 시 한번 볼까요? 성공 시 얻게 되는 수익률은 네, 이렇게 하는 거지. A에 X만큼을 투자했으니까 30%만큼 이렇게 확률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0.3이라 쓸게요. 그 다음 X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여기 보시면 0.1만큼 되는 거네.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붙일게요. 0.1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100 마이너스 X 이렇게. 그러니까 수익률이 여기 보시면 성공했을 때는 30% 해서 0.3 이렇게 되는데 실패하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10으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그냥 놔둘게요. 다음 실패했을 때 볼게요. 실패했을 때 실패 시 실패하게 되면 이제 처음에 A 같은 경우 기업에 투자하게 되면 얻게 되는 수익률이 없어요. 그리고 X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서는 10%니까 0.1 그 다음에 100 마이너스 X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두 개를 연산을 해서 같도록 놓게 되는 X값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거 그냥 연산 풀어보시면 40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자주 나오는 스타일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어떤 수익률 관련해서 성공 확률, 실패 확률 그런 거라든가 불확실성화의 선택 같은 걸로 해가지고 미시에 나오거나 거시에 나오거나 그런 것들 살짝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4번 볼게요. 갑국은 자본이동이 되게 식이 많네.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소규모 개방 경제인데 변동환율 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환율제도 관련해서 고제변금 요거 해달라고 그랬죠. 고제변금.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어떤 정책이 효과가 있습니까? 금융정책 변통해도 돼. 통화정책이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정책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비함수, 투자함수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요거 Y는 CIG에서 IS 곡선 도출할 수 있고 여기 LM 곡선 도출할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IS에서 또 실질 환율 이런 것들이 있어서 소규모 자유로운 그 개방 경제 하에서는 이자율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니까
BP 곡선도 표현한다 그러면 경상수지에서 자본수지를 같이 고려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쓰지는 않을게요. 수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우선 변동환율 제도에서 이렇게 보면 LM 곡선, IS 곡선, BP 곡선 이렇게 있는 거야. 그리고 얘는 LM, 얘는 I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1번 볼게요. 정부 지출을 증가시켜도 균형 소득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정부 지출은 재정 정책 아니겠습니까? 변동 환율 제도에서는 금융 정책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재정 정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는 표현이죠. 금융 정책만 효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야. 자, 다음에 2번. 조세를 감면해도 균형 소득은 변하지 않는다. 이 정부 지출과 조세는 전부 다 재정 정책이잖아.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이해가시죠? 다음 디귿은 3번은 통화 공급을 증가시키면 균형 소득은 증가한다. 여러분 통화 공급은 이게 어떻게 돼? 금융 정책이잖아. 효과가 있다니까. 증가한다 효과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다 이렇게 맞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5번 먼저 볼게요. 확장적 통화 정책을 실시하면 이자율이 하락한다. 확장적 통화 정책을 실시해서 LM이 우측으로 이동을 했다 합시다. 국내 시장에서 이자율이 이렇게 되는데 아시겠지만 변동 환율 제도에서는 이것도 기억하시죠? 환율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 IS가 여기 보시면 경상수지에 의해서 순수출에 의해서 변화하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고 LM은 고정돼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가 원래 번홀 매입가 0에서 1로 갔어. 그러면 지금 국제수지가 BP 곡선 밑에 있으니까 적자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이걸 균형으로 맞춰주려면 LM 곡선은 난 안 움직여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억지로는 이제 우리가 움직인 건데 스스로 안 움직인다는 거야. 그럼 고정돼 있으니까 당연히 IS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면 2점으로 가게 돼서 이자율은 처음에 낮아졌다가 하락했다가 지금 균형 상태를 얘기하게 되면은 다시 원래 상태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게 하락한다 틀렸습니다. 잠깐 하락했다 원래 상태로 간다 이래야 되죠. 그리고 이제 4번 문제가 좀 약간 그런데 재정 정책을 실시할 때 환율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환율을 우리가 이제 조금 반대로 썼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환율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통은 여기 실질 환율, 뭐 명목 환율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쓰죠. 우리나라 물가에다가 환율에다가 외국의 물가 이렇게 해서 보통은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실질 환율은 양쪽을 요거 P로 나눠주는 거죠. P로 나눠줘서 이렇게 2에다가 P 스타. 이렇게 스타가 붙으면 이제 각각 외국의 물가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여기 나와 있는 건 그러니까 이게 보지 마세요. 그냥 이게 무시하셔도 돼. 그냥 지워버리셔도 돼. 근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실질 환율과는 이제 표현을 좀 다르게 했어요. 여기 보시면 P와 요거가 분모 분자가 뒤바뀌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실시해서 IS를 우측 이동시키게 되면은 여기 살짝 보시면 BP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IS, LM이 있잖아요. 자, IS가 우측으로 이동한다고 이렇게 우측 이동하게 되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되면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죠. 달러가 이제 들어온다고. 그래서 IS가 우측 이동하게 되면 국제 수지가 흑자가 되는 상태야. 흑자로 달러가 유입돼요. 달러가 유입되면 자, 달러가 많아지니까 이제 환율이 하락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환율 자체는 달러가 많아지니까 하락하게 되고 실질 환율도 그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좀 표현 자체가 뭐야? 이게 분모 분자가 바뀌어 있으니까 우리 원달러 환율 그거 표현이 아닌 거라. 그래서 원래는 그렇지만은 환율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하락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표현을 반대로 한 거야.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그 정도까지만 그냥 봐주세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냥 앞에 여기 박스로 해서 겁을 줘서 그런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고제 변금 그것만 아셔도 문제를 거의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3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죄송합니다. 요거 3분의 2로 해주셔야 돼요. 요거 3분의 2. 자, 모든 시장이 완전 경쟁 상태인 경제에서 총 생산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매년 L과 K, A가 3%씩 증가하는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선 생산함수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Y, A의 노동의 알파, K의 베타 이렇게 되는데 이 규모에 대한 수익을 판단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얘기해야죠. 1 이렇게 되잖아. 이게 어떻게 돼? 이게 CRS잖아. CRS. 그래서 이게 규모에 대한 수익이 불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맞습니다. 다음 2번. 노동소득 분배율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요게 노동이 여기 3분의 2가 있잖아. 우리 중요한 얘기죠. 여기 알파 있잖아. 알파가 의미하는 게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지금 1인 상태니까 전체 100%에서 알파는 노동이 얼마나 가져가게 되는가 노동의 분배율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이게 노동의 탄력성입니다. 생산량에 대한 노동의 탄력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3분의 2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거 둘 다 맞아. 경제성장률은 여러분 이거 변화율로 나타내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율로 표현하면 곱하기는 더하기가 되는데 이 지수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Y가 얼마나 증가합니까? 이거는 저기 A가 얼마나 증가합니까? 더하기 이거 3분의 2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3분의 2에다가 L이 얼마나 증가합니까? 더하기 3분의 1에다가 K가 얼마나 증가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주어진 값 대입을 해볼게요. 자, 다 3%씩 변한다고 그랬네. 자, 노동도 3%, 얘도 3%, 이렇게 3%, 그리고 얘도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는 얼마나 변하게 돼? 그럼 3에다가 이거 지워주면 2, 1 이렇게 되니까 6%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는 표현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5번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36번서부터 계속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